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고1, 9월 학력평가 영어 영역의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살펴보는 총평 시간에 저는 윤현주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교양 영어 시간에 읽었던 지문의 타이틀이요. The show must go on. 쇼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직역하면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숨은 뜻이 뭐냐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은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글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진 2020년에 이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표현이 문득 가슴에 와닿는 거는요.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려운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씩 한 번씩 시험도 보고 또 힘들긴 하지만 우리 학교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이 학업이라든가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현상에서 때로는 좀 경이로움도 느껴지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의 이 시험도요 기적과 같이 이렇게 잘 치러내면서, 또 그렇지만 학생이다 보니까 시험을 잘 치렀어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험이었고 또 어떤 난이도가 있었으며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지 이 또한 분석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쇼도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닐까. 자, 그래서 짧은 총평의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언제든지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자, 핵심을 한번 짚어봅시다에 있어서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이번 시험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우리 쉽게 난이도다, 난도가 어떻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문득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challenging. 선생님, 이것도 영어예요? challenging이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도전 의욕을 일궈내는, 도전 의욕을 자극하는, 도전 의욕을 만들어내는 이런 의미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전할 만한, 도전하고 싶은, 그러니까 아주 쉽지는 않고요. 약간은 좀 난이도는 있으면서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그 정도의 난이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늘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보다는 저는 챌린징이라는 단어로 여러분께 대신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 정도의 좀 난이도였다. 그렇다고 아주 난공불락이 어려운 건 아니었고 몇몇 곳곳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까다로운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보시면요. 듣기평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도 않은 늘 한결같이 나왔던 유형의 한결같은 패턴이었습니다만, 이게 띄엄띄엄 듣기를 하다 보니까 꾸준히 안 한 친구들은 실수를 자주 해요. 특히 1, 2번에 있어서 짧은 대화 듣고 응답하는 그런 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내용이 지나가 버리게 되는, 반면에 16, 17번 같은 경우엔 긴 지문을 읽고서 두 문제를 풀고 이러다 보니까 두 번씩 들려주긴 하지만 이렇게 깜빡 놓치게 되거나, 그쵸? 그래서 듣기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다기보다는 띄엄띄엄 공부한 친구들은 분명히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듣기 평가는 하루에 5분, 10분도 좋으니 꾸준히 이어져야겠다라는 메시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독해로 넘어가게 되면 유난히 긴 문장, 특히 31번 빈칸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이 길고 호흡이 길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 같고, 그리고 6월 그리고 지난 3월 시험에 비해서 특히 후반부 30번대 중후반부로 가면 지문이 좀 길어졌다. 그만큼 이제 여러분의 실력도 조금씩 나아져야 된다라는 걸 전달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문장이 길고 길어진 지문이 많다. 요거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문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좀 필수 구문이나 필수 표현들. 선생님 아직 저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런 구문들, 표현들에서 좀 어려웠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특히 문장을 넣어보세요, 순서를 맞춰보세요 라고 할 때는 이 논리 구조가 촘촘하다 보니까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조금 쉽지 않았었던, 그래서 이번 학평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우리를 좀 어렵다고 느끼는 요소들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서요, 좀 고난도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법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막상 답을 보니까 에이 뭐야, 수동능동 나 그거 잘하는데. 어법 항목은 잘 알고 있지만 이걸 적용하는 거, 이 또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번 시험에서는요, 비록 틀렸다 하더라도 그거였구나, 나 아는 건데 나 저런 각도로 좀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학습의 방향을 잡으셨다면 저는 충분히 틀리더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빈칸 같은 경우에는 31번 문장이 굉장히 길어서 여러분이 이제
분석해서 핵심 요약하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고 33, 4번이야. 워낙 3점 문항이니까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순서 같은 경우에는 37번 왜 이렇게 그 거울에 비춰지는 거꾸로 되는 또 영상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편집을 써보는 그거 있죠. 초반에 그 순서를 잡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 역시 한 두어 번 읽어보면서 맞추어 가면서 아 학생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구나라고 느낄 만한 문제. 그리고 38번 8, 9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수연 선생님께서 해설 강의 준비하고 있는데 막상 포인트를 보면 아, 이 단서가 눈에 보이는 게 있구나라는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당황해서 38, 9번 정도 가면요.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집중해서 차분하게 풀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강약 조절이라든가 속도 조절 게다가 특히 38, 9번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논리의 연결고리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조금 집중도가 좀 높아야 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선생님 그래서 역시 틀렸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선생님 어리버리 맞긴 맞았는데 제대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맞았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논리를 정리를 하고 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뭘 파악해야 하는지 반드시 그 해결 공략까지 해설 특강에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어떤 문제가 어려웠느냐를 분석을 했으면 자, 9월 학평 어떤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학습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요. 일단 중요한 구문이나 표현들이 종종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싹 다 정리해서 학습할 수 있어야 다음번 2학년 되고 3학년 됐을 때 응용하면서 여러분이 글을 이해하는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not until 구문이라든가 아니면 why not 뭐 같은 거 what if 이런 구문들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거 이거 글을 정복하고 읽는 데 있어서 스피드와 정확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아예 핵심 구문 정리라고 해서 하나씩 써두고 필요하다면 예문 같은 걸 정리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 지문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주제 문장이 뭘까? 그리고 그 주제에 연관되어진 핵심 어휘들이 있는데 난 그걸 몰랐었네 하는 단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지문마다 보면 핵심에 연관되어지는 어휘, 표현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따로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내신에도 쓰이고 또 수능에도 쓰이고 다음번 학평에도 쓰일 테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든든한 영어의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눈앞에 보면요. 각 학교마다 9월 학평을 내신 시험에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앞으로 긴 안목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목전에 있는 선생님,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해서 제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라는 필요를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언제나와 같이 저희가 학교 시험을 위한 변형 특강 총 5강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에 있어서는요. 쭉 해설하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문제가 출제됐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일반적인 설명이 좀 많을 거예요.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핵심 포인트는 이거고 이런 것을 응용해서 이런 식으로 변형 문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내신 시험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은 이 부분에서 다양한 변형 문제와 핵심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질 테니까요. 여기까지 참고를 해두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9월 학평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요. 제가 아주 꽂혀서 좋아하게 되고 또 자주 듣는 노래가 있는데 바로 이름만 들어도 막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는 바로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영어 가사이다 보니까 잘 알아듣기는 쉽지는 않지만 가사를 쭉 보니까 참 가사도 예쁘고 또 이렇게 우리 젊은 청춘 멋진 우리 한국 가수들의 어떤 마음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흐뭇했었는데 그중에 한 구절 보면요. 전 노래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문이 있어요. I'm diamond. 난 다이아몬드야. 그러면서 you know I glow up. glow up이라고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잖아요. 난 다이아몬드야. 너 알잖아. 나 빛나는 거. 그러면서 다이너마이트처럼 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뭐 다이너마이트처럼 환하게 밝혀보자. 이런 이야기 쭉 가사에서 나오던데요. 문득 이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거든요. 아직은 조금 이렇게 광이 나지 않는 가다듬지 않은 원석의 상태이다 하더라도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환하게 언젠가는 빛날 거라는 것. 따라서 지금 원석 상태니까 1등급 아니어도 좋고요. 좀 많이 틀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환하게 빛을 비추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은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라는 건 저는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좀 더 빛을 발하려면 갈고 닦고 연마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연마하는 과정, 영어 실력에 있어서는 해설 특강, 변형 특강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그럼 우리 1강에서는 듣기 강의 김용지 선생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2강, 4강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다이아몬드 꿈을 키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